사이드 없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는 또 오늘 겨울, 다음 겨울 가장 추운 이 겨울에 이 아침에 오전에 지역에서 존경하는 우리 지역을 대신해서 사랑해 주시는 얼른 선후배 선배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또 모든 각지 제가 오늘 충마 기자회견 이 자리에 함께 쓸 수 있으며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선배, 후배, 또 지역의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저의 충마 기자회견 오늘 준비한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미와 함께한 저 부작은 뭉쳐있는 구미의 시계반을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희망의 길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작은입니다. 저는 20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갑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의원이라는 구미 시민의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자리를 과감히 사퇴하였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구미 젊은 일꾼 부작은이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구미는 청춘이자 도전이자 미래입니다. 저 부작은은 동부국민학교, 구미중학교, 구미고등학교를 졸업한 구미의 아들입니다. 또한 구미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정치인으로서 꿈을 꾸고 실현한 것 역시 어머니 꿈과 같은 꿈이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구미에 보답하고자 2006년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구미시의원에 당선된 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2010년에는 경북 도의원직에 도전하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78.3%라는 구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 경북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미를 향한 저의 열정과 진심을 믿어주셨습니다. 늘 저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였고 늘 성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회 없는 1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품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구미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쏘아본 만큼 이제 경북 구미가 국회의원에 출마해 멈춰있는 구미의 시계바늘을 움직이겠습니다. 젊어지는 구미의 산업혁신 부작은이 이루겠습니다. 저 부작은 구미 지역 경제발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1970, 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일공단을 비롯해 5개의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 내륙 최대 수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반시설 조성 및 교통, 환경, 인프라입니다. 중공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미공단은 2014년 3월 혁신단지 지정, 같은 해 12월 창조경제 핵시센터 출범, 모바일과 3D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산업 등 첨단 IT 산업을 유치하면서 창조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계와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낮습니다. 구미 공단 내 주기업 1200여 곳
가운데 90%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이 같은 소기업들에게 도로 확장, 주차장,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R&D 혁신 역량 강화, 업종 고도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미를 찾는 바이어들이 KTX 부천구미역에서 공단까지 차량으로 40-50분씩 걸리는데 놀라고들 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던 KTX 역사에 관한 대책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야 저성장 영역에 빠진 국가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공장의 수도권 이전을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상생하고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방 산업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경북 도의원 시절 구미, 대구, 경상남, 강릉철도 개설에 사공역 신설 주장 등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미 일공단이 확 바뀌려면 구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잘 반영시켜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미의 산업혁신 부작은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살고 싶은 구미의 교육혁신 부작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구미가 다시금 대구 경북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구미로 이사오고 아이들이 젊고 참신한 인재가 되어 구미를 떠나지 않고도 성공하며 지역발전에 입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경북 도의에서 4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세계 속의 구미, 앞서가는 구미 교육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연 40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등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구미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아이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고민하였고 관내 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은 지역의 우수한 차세대 인재들이 대입 준비 등을 이유로 외부로 유출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구미교육 발전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며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기업의 지원이 연계되는 가칭, 아이안심 통합센터와 진로진학 상담 센터 등이 우리 지역에 시범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구미를 이사하고 싶은 교육 특구, 경쟁력 있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미의 교육혁신, 부작은이 이루어내겠습니다. 구미를 잘 아는 사람, 구미의 자존심을 지켜낼 적임자, 부작은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지금 구미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레 공석이 된 국회의원직을 두고 표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개월간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주변을 뜨뜻하게 했고 부심점 없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늬만 구미 사람이 아닌 구미를 잘 알고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구미 시민의 마음을 얻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진실한 지역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몸담고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한 표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한 표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지역의 시도 의원이 되는데도 그럴진데 국회의원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야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 부작은은 4분 5일 된 구미를 상생과 화합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미 사람, 저 부작은 구미 시민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며 질풍경초의 자세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자에게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려면 이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꿈이 젊어질 뿐 저 부작은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항상 구미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그러나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구미와 구미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 좀. 제가 사회자가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의견 값을 하는 기자 분들 앞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이 시간이 가장 참 사실은 긴장되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 마이크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 1분 1답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구미를 걱정하면서 구미에 대한 부분을 늘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혹 제가 놓치거나 감당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하나 초초 듣고 또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인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 대표님. 38살에 시운이 되면서 지금 50인 줄 알고 12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고생을 하셨다가 당선하고 관계없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걸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대협의 당행입니다. 지금 원고 내용을 들어보면 살고 싶은 구미가 이제 떠나는 구미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출마 동기가 전략공천이냐 아니면은 구미 제6번자의 건류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원고를 읽으시면서 구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구미에 사시면서 피부를 느끼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구미 시장님도 해결 못하는 100일째 아사히 클라스 농성이 구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빈이라든지 바이아들이 저 광경을 보고 투자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의원 경력과 시흥 경력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뭐 앞으로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먼저 전략 생충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뛰고 그들로부터 표를 얻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께서나 또 다른 중앙당에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룰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사천을 한다거나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
전략공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지 싶습니다만은 감히 그 후보님들께 확실하게 전략공천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맞다라고 치면 그걸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냥 조항당이나 BH에 대물어서 확인해 보시면 그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미 시민만 보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경제, 두 번째로 구미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알고 있고 또 거리에 주거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도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는 사항을 안 간다, 안 어렵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가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발전하고 고민하는 부분으로서 첫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후에 구정 지나고 제가 소시한 공약 부분은 제가 밝히겠습니다만 대기업을 내가 갖고 오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떠나가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미를 찾아오는 구미로 누군가는 한 번쯤은 구미에 와봐야 되는 구미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 규제 완화다 해서 대기업 유치할 때 가장 걸림돌이 R&D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인프라 부족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인프라 부족 성상에서 제가 찾아오는 구미 부분에 인프라를 확충해서 구미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다음 공약 발표 시간에 우리 기자분들과의 자리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관계는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얼마나 속 깊이 다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사실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 농성장을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가감히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한명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치고 나가면서 그 천막을 한번 들려보는 것으로 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시와 회사와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부자금님은 평소에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KTX가 없어가지고 구미 시민 여러분들이 구미 시민들이 어려운 잘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가는데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KTX가 김천에 있고 대구에 있고 동대구에도 있고 경산에 있고 경주에 있고 포항에 있고 이번에 새로 서대구에 또 KTX 역사가 열렸다 합니다. 구미는 1000만 평의 공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상호인수 회장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은 오지랖 물론 고작은 너희한테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가 또 책임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롭게 구미가 출발하려면 반드시 KTX가 돌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KTX 타고 서울도 가고 또 동남 근로자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가 반드시 KTX가 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KTX 역사를 하는 대책을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KTX 역사를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울을 오가려면 여기서 적어도 한 시내에서 가도
한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김천 KTX 구미 역사에서 1시간 20분이 걸려서 구미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구미에서 가는 기간들이 더 길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직선 도로를 가야 됩니다. 그럼 역사에 KTX 정차를 해서 우회적으로 정편을 해야 된다. 라고 많은 법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구미 역사에 KTX를 정차시키면 그게 한 2시간 10분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KTX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KTX에 다른 걸 비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좀 고민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KTX 이전에 생활이 구미 역사에 한 월 20회 그리고 문화가 한 56회 이 정도 지금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KTX 간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KTX의 시속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고자 할 때 간이 역사라는 김천역에 서지 않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시민들과 함께 지정한 그 어떤 장소에 거기를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2편, 저녁에 2편 그렇게 해서 구미를 좀 더 빠르게 그렇다라고 지금 구포덕산간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3공단, 4공단, 5공단을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국차적인 그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그 고민스러워서 제가 되고 나서의 확답입니다만은 아직 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 경산역과 경남 함안역이 간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역으로 되어 있는 물론 그 역은 기존역을 활용한 간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설역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술상의 문제가 지금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부분에 그 선로 위에 과연 이 KTX 역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역사를 놔두고 우회를 시켜서 돌아서 역사를 만들고 다시 원 선로로 합류를 해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런 관심과 그런 필요성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을쪽에 계시는 분과 또 칠성고, 칠곡, 고령, 성주를 포함하는 우리 국회의원과 함께해서 또 지역의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전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맞춰서 충분히 명분을 얻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구미 시민의 또 바람이 또 KTX가 없다면 구미는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준비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공감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전략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얻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저 마이크 없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열악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마이크 필요 없어요. 구미 5공단에 대해서 의원하니까 잘 아실 건데요. 지금 6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저 투자 금액이 약 2조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미 인구가 10,000명이 줄어서 지금 42만 되잖아요. 예. 수출도 320불에서 276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공단에 지금 60%밖에 지금 공사가 진도가 안 됐지만은 5공단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이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성영 대표님께서도 5공단에 대한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해안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못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김태환 국회의원이나 또 남유진 시장이나 경북도지사나 전부 다들이 함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뭐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마이너스 손으로 한꺼번에 뭐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고민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5분당 부분을 착실히 충실히 제가 된다면 모든 역량들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열번지 권명식 기자입니다. 네. 아까 이제 출마 선언문 발표하실 때 신뢰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몇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전화 줄게요. 그러고 답이 없었답니다.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고, 그렇다면은 사소한 거를 약속을 못 지켜요.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이게 일을 하면서 도의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그 약속도 어겼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약속, 큰 약속 다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 이야기 공석이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한 도의원 자리를 또 누가 채워요?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신뢰를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이 자신 있게 지금 그런 이게 사소한 거, 큰 거 다 못 지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켜갈 거냐? 그걸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맥이 얼마나 있는지 도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인맥을 갖췄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소한 부분에 이제 휴대폰이나 문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문제가 아니고 요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전후 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문자를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한 타임만 놓치면 이게 50분, 60분 뒤로 가가 있고 또 한 놓치면 80분 저 뒤로 가가 있고 그런 과정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면서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나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또 그런 질문이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꿈이의 언론을 또 꿈이의 또 이끌어 가시는 기자님께서 계시는데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이걸 제가 잘했다라거나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해서라거나 그렇게 해서 드릴 말씀은 저도 초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또 구미시 의원과 도의원직을 재직하면서 구미시를 사랑하는 사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공무를 수행하면서의 제 사익은 챙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부자들이 공익적인 부분을 앞세우면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사퇴를 하고 도의원직에 이렇게 도전할 때도 시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3월달에 사퇴를 했는데 6월달에 선거인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가장 현안이었던 것이 구미 1공단에 대우아파트나 순창병원 쪽에 아주 저소득 우리 근로자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늘 그쪽에 가다 보면 매번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바깥 아파트에서 나와서 하청 받아가지고 하는 소일거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애들 학원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학원 아니 그런 학원이 아니고 여기서 강평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고 또 학원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가 토요일에도 운영해주는
노란 차를 어떤 간에 우리는 태우기 위해서 한 달에 30-4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가슴이 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시위야, 국민교육청이야 발달 또 땡겼습니다. 결국 안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의대 가나리고 도교육청이랍니다. 마감이 도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도의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암만 1년 동안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우 교육감을 상대로 도전 질문하고 해서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그 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매력일 수가 있는데 남들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서 성취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아닌가. 저로 인해서 작지만은 적어도 150여 명의 학생들은 그래도 통학하는 불편 없이 지금 강풍초등학교를 버스 2대를 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춰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자리를 깼거나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연찮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명식 우리 대표님처럼 도의원 사퇴 부분과 출마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결과 사퇴 부분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혹시라도 있을 비난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비용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국민 시민들에 대한 통과, 보답, 발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모님 이름 걸고 조상 이름 걸고 여러분들 이름 걸고 분명히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미역 하나만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넷 방송의 최인수 기자인데요.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하셨지만 시의원 사퇴, 도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도의원 사퇴, 나중에 대권 도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쭉 그 과정을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각자 간의 걱정도 되고요. 도의원을 사퇴하면서까지 총선에 도전을 했으면 분명히 새누리당 공천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많은 국민시 발전에 대한 지적과 또 대안과 제시해주는 우리 제인수 기자님께 좋은 질문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 정치입니다. 그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주고 지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점, 감점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아이고 야너 자 10% 빠진다 하던데 누구는 10% 얻는다 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득표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0%를 얻으면 10%를 받는 사람은 22%가 되는 거고 20점을 받으면 24%가 되는 거고 자기가 받은 득표율에 플러스 2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저는 마이너스 자연스럽게 그냥 20점이 올라간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저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혹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애껴주시는 분들과 또 이 많은 자리에서 오신 분들과의 약속을 또 한 번 어기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까지 열심히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으면 시민 여러분들의 향과 또 여기 계신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과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그 결정에 가는 방향의 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발행 이송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회에서 시회에서 많은 활동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라고 대표 프로필을 내셨는데
그 학교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이런 거 언론에 다 보도된 상태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건 경상북도 전체에 초중고 결식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구미시에 초중고 그 결식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엄동설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셨는지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경북도의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조 한 6천억 대고요. 3조 6천억에 이제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뭐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자료 파악하고 해서 다시 따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부장관님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기자들이죠. 먼저 축하드리고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구미 지역에서 보면 부장관이 이번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깝다. 조금만 더 참지. 지금이 때다. 선후배들이 많이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죠? 지금 후보들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부장관 후보님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그걸 저희 소개를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8일부터, 지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지역의 모 방송국하고 모 지방신문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여론조사 했는 게 중앙선관위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김석규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금 거론되는 후보자 중에서 부장관 후보님 두 자릿수를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 가실 자신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현 대표님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진정성 절실함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를 제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마음을 밖으로 표출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진정성인지 가식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싶은데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깝다, 뭐 아쉽다, 기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귀에도 들립니다. 사실 저도 정치를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필두로 해서 95년도에 6.27 지방선거에 38세에 나서서 28세에 나서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반대하셨고 호적을 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1년 95년도에 출마해서 2006년도 11년 만에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호적을 파가라고 했던 아버지는 결국 제가 당선이 되는 걸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를 하고 가는 입장에서도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떨어져보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의 한 분 한 분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가도 항상 뒤를 앉습니다. 앉으면서 과연 저들과 내 마음이 같을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국민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아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확인해봐도 좋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 명순위가 됩니다. 지금 어느 누구한테 확인을 해봐도 어느 누가 의장이 출마를 하더라도 부작업만큼은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반기 영순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뭐 제가 또 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잘하게 되면 혹시라도 한 번 더 주민 여러분들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쳐놓은 거는 여러 시민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별도 상하이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그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지방에서 지역에서 고생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희생을 다 한 분들한테도 분명히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 발전과 더 크게는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동생, 손자, 손녀, 아들, 딸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할 때 그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뭐 필요 있어요? 중앙에 올라가서 손만 잘 비비고 잘 내려와 보면 지역에 가면 뭐 아무렇게 가도 잠깐만 가서 해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슴이 쳐지지 않습니까? 제가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분야에서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시민들도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뜻을 마음을 모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대표가 돼서 구미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말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알아주시고 저와 같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여론조사 했는 걸 몰랐습니다.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TBC하고 매일신문에서 해서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원조 총장님이 당연히 뭐 앞서시고 제가 이제 가분하게도 출마 선언이나 또 예비후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두 자리 숫자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분들과 늘 그래왔듯이 스킨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시민이 함께 가는, 시민이 지켜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활동 방식을 해서 결국에는 아슬아슬하지만 당원 몇 표 차이라도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승리의 모습으로, 당선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약속드리면서 이 부분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앞에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그 체력 이야기했었는데 국민을 위한 진정성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두 빠졌어요. 두 개만 그 포괄적으로 이제 그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속에서 녹아난다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조상대대로 여기 살았습니다. 뭐 지금 뭐 친박 비박 이야기하지만 제 어머니들이 일공단에 수용을 당했어. 그 70원 80원에 그 땅을 토토를 다 주시고 또 농사 없으면 밭대기 없으면 굶어 죽을까 싶어가 또 상공단에 가 또 농을 사게 됩니다. 그 시민농가를 사게 됩니다. 그걸 나가 또 사는데 그 농마저 또 공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평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진정성에서 조금 벗어나면 칙칙칙 하시고 과감하게 받아차십시오. 뭐 여기 선후배들 다 계시는데 뭐 제가 허투루라도 여러분들 눈에 벗어나는 일 하면 과감하게 뭐라고 하시고 과감하게 받아차십시오. 과감하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 경험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인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 하는 일에 사람 하는 일이다. 뭐 그들보다 스펙의 한 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정치나 행정이나의 경험은 뭐 작지만은 시의회 한 1조 3천억, 도의회 13조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예를 들어 한 370조 정도라고 된다고 치면 16개 상임위로 나누면 도의회 13조, 거기다 9명의 보좌진들 이렇게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조선하면서 이제 나름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분들과 또 동국대학교 동문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수출에 적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근 3년 동안에 서울을 KTX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못 가는 걸 레포트를 제출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3년간 다니면서 제가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열정과 또 그런 고민들은 혹시 제가 부족하면 또 여기 계신 선배님들, 우리 언론을 대표하신 여러분들 사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우리 어르신들이 대감들이 다 이렇게 물으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은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 긴장도 되고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의 고민을 갖고 이야기하실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담대하게 담담하게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하고 함께 고민을 해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이쪽에서 우리 일문이 예, 박문수 죄송합니다. 네, 국내 IT 뉴스 박문수입니다. 네, 저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후보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후보님은 지금까지 지역민과 늘 함께 지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좀 약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구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유권자 중에서 구미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혹시 반감을 쌓는 그런 발언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박문수 늘 가까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스펙트럼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저희들은 나름 이렇게 생활정치나 지방정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분 소개 좀 받고 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대평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현장의 들판에 나와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이 도면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작지만은 시의원 또 도의원 거쳐서 그 예산들 또 도의 직원 또 여러 가지 분들과 해서 함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예를 들어 김성조 국회의원도 권오을 국회의원도 도의원 거쳐서 삼선하고 새누리당의 정책위원장까지 하시고 또 더 크게 보면 김관영 지사도 구미시장 하면서 경북도지사 삼선합니다. 경북시장 구미시장 내가 도지사 하겠나? 많은 말 아니면 도의원의 역대 선배들이 그렇게 받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더 받아들여서 그런 걱정 부분들은 제가 실천하는 걸로 해서 바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면서도 팔도 사나이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구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집에 저희 이 공단 지역에 어릴 때 보면 방을 새를 한 20칸씩 이렇게 놓으면서 늘 아침이 분주한 집안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언니 형님들이 아침 출근해서 하면서 그 한 세태에서
쫙쫙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생활하는 삶을 같이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구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혹시 그런 어감이나 표현이 전달됐다면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를 살든 이틀 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참 오늘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질문이 아닙니다. 네. 끝을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 벌써 시간이 별 주제 다 됐는데 우리 부인하고 저하고 인연이 한 12년 이전이 됐을 거예요. 과거 김준환 그 허주 그 저기 보다는 황제의 황보하고 네네. 저기 우리가 그 한양 뭐 해물탕 집인가 거기서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동생으로서 고향의 동생이죠. 그때 이제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드러나는 얘기인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지금 눈이 좀 쳐져버렸거든요. 그래, 난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한참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이래 보니까, 이거 뭐 하나 하겠다. 그때 내가 그 감을 좀 잡았죠. 그래, 얼마 있다가 시연 선거 나와가지고 문화에 또 됐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뭐 따지면은 우리 다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김정주 국회의원 아바타라 해서 그때 당시에. 최윤희를 뭐 그 당시에 좀 내친 거는 맞습니다. 김정주 의원이. 그래서 그 의원을 갖다가 이제 도의원 공천을 줘가지고 또 거기서 무난하게 또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서 이제 큰 표 차이로 해서 도의원 충분하게 이제 잘 운영을 해가 우리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의회 일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꿈이하고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진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었고 그래도 그건 그래도 다 묻혀버렸고 지금 진짜 이게 이 4분 5열 뒤에 있는 구미 각쪽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예비 후보로서 공을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데 거침없이 해준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돌려보세요. 저는 뭐 이게 나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본인이고 본인 마지막 말씀을 기담을 세게 듣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또 그리고 열렬한 지지를 마음에 얻고 또 이런 시간 추운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대감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좀 더 많이 책찍질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고 있는 거, 이거 바로 내가 신발 수고하셨습니다. 키워야. 자, 이거 챙겨 있어. 아니, 사진 찍으려고 하면 연대 이거 키우고 다 갖고 있어. 자, 이것도 이거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자, 소감 한 마디. 자, 오늘 저 구자변 예비부님 출마하셨는데 그 부인으로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시는 예비부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구자변 예비부님 출마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 출마하신 그 기자회견 지금 집중도 끝난 것 같은데 그 부인으로서 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구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을 챙기듯이 구미 시민들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큰 힘을 주신다면 일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좀 잠깐 좀.
들어오십시오. 아니 찍고 또 찍으면 되겠.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